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수영구의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개별 질의 및 총괄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 검토와 개별 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석계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석계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석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괄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석계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상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05페이지입니다. 담배꽁초 보상 수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인가 정례 기간한 때 제가 질의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담배꽁초 사업은 법을 위반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 불법 편법으로 수거를 해서 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개별 질의를 할 때도 민원도 있고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예, 윤정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단편곡조 사업은 23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올해 2년째 진행을 했습니다. 뭐 진행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생활 주변에 환경 불량의 주범인 그 담배 꽁초를 원활하게 수거해서 깨끗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함이고, 또 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어떤 취약계층, 특히 노인계층에 대해서 좀 일자리 창출 효과하고 또 뭐 건강 소일거리도 좀 되고, 예,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23년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사업 목적에 보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 불량 및 하수구 막힘 주범으로 작용하는 담배 공처의 원활한 수거 촉진,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과장님께 말씀하셨듯이 하수구 막힘이 및 주범이라고 생각합니까? 담배 공처가? 예, 제도 뭐 강원 3동장을 거쳤습니다만은 그 강원 3동에 그 잘 되는 식당, 상가에 가면은 젊은이들이 뭐 담배를 많이 피고 또 담배 꽁초를 다 그 앞에 인근에 있는 하수구에 많이 버리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뭐 건설가에서 준설을 할 때 담배 꽁초가 하수구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범이라고는 표현이 안 맞을 것 같고, 예. 제가 지금 오늘 또 출근하다가 보니까 하수구 막힘 주범은 쓰레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 수영구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에 그렇겠죠. 거기 보면은 하수구에 거의 다 막혀가 있어요. 지금 막혀가 있고, 하수구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 바로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수 구멍에다 넣거든요. 구멍에 넣으면은 구멍에 빠져 있는 걸 담배 포상 수거하신 분들이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 내가지는 안 하거든요. 거의 다 길거리에 버려진 걸 주워 간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길거리에 주워 간 사람은 일부입니다. 일부고, 제가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마다 다니면서 뭐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그 길거리에 있는 담배 꽁초를 수거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 반해서 대부분 불법 편법으로 담배 꽁초를 수거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이 제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게 타구에 이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지인분들이 타구에서 그 담배 꽁초를 수거를 해서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수용구에서도 흡연구에게 담배 꽁초를 버려놓은 것을 흡연구에 담배 꽁초 잭들이 버려놓은 것도 수거를 해간답니다. 이런 사업을 굳이 계속해서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1년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보면은 한 5개월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개월간 한 이유가 뭐죠? 예, 금방 그 윤정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편법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있다고 저희들도 많지는 않지만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예,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1억 5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것 같고, 뭐 서울에 보면은 그 용산, 성동, 도봉, 뭐 영등포 이런 데도 저희들하고 그람당 30원, 뭐 20원 하고, 그것도 현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실제로 저희들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뭐 또 특별시고 또 광역시고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저희들 그 1억 5천 예산 잡은 부분을 모두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달까지 진행을 했고, 예. 만약에 이제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면은 의원님들이 좀 우려하시던 부분, 뭐 새벽에 많이 주우시니까 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 우려하시갖고 작년에도 저희들도 뭐 반사띠라든지 이런 걸 다 배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저 동절기 1월 2월이라든지 11월 12월은 제외하고 나머지 하절기 3월에서 10월 중쯤 해서 그렇게 지금 사실은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 양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담배꽁초도 그람당 30원에서 20원으로 저희들 이렇게 축소해서 금액을 축소해서 그 담배꽁초 수거 양을 좀 더 늘릴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업 내용에도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올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은 생활 주변 환경 불량의 주범으로 꼽히는 담배꽁초, 이게 아니 그 생활 주변에 환경 불량으로 해서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버릴 게 아니고 단속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홍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 올해는 그 노인 그 가족행복과하고 이 협업을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일석이조 그 홍보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해서 하루 3시간씩 해서 매일 정도 해서 그 부분도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피켓을 걸고 이렇게 해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미 좀 협의는 사전에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단속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한쪽에서는 버려야 되는 사업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뭐 담배는 피는 거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피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그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뭐 적은 돈이 예산이 아닌데 1억 5천이든 5억이든 3억이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법을 위반은 해야 되고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고집을 해서 계속 사업을 오리는 이유도 저는 모르겠고, 이게 주민들이 물론 취약계층에서 도움이 뭐 일자리 창출 쪽에서는 지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외에 예를 들어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저는 발굴하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뭐 3억이든 5억이든 올리면은 뭐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의원도 찬성하겠죠. 근데 이걸 제가 작년부터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도 그렇지만 주변 분들이 제보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가자는데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 말이죠. 이게 불법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불법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저희들 동담당자도 불러서 다 교육을 했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시니어 클럽에도 공문을 보냈고, 또 그 담당 부서에서 그 환경 정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한테 특별히 교육도 2번, 3번 사실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수용해 주신다 하면은 뭐 작년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 또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그 사업 참여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받은 게 없는데, 저희들이 서약서라고 하면 좀 표현하면 좀 그렇고 준수사항이라 해서 그런 부분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참여하시지 못하도록 그런 준수사항 같은 거를 저희들이 받는 방법도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살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본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본 의원입니다. 그 담배꽁초 수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윤정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편법과 다른 방식을 써서 하시는 분에 대한 문제지, 사실은 이게 뭐 금액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설명에 대한 취지로 보면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교육이나 계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또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환경미화원 분들이 이제 뭐 바닷가, 우리 광안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뭐 특별한 지역을 이제 어떤 환경미화가 잘 되고 있지만, 이렇게 골목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의 어떤 그 뭐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 또 여러 가지 어떤 취미 같은 생활로 또 좋은 취지신 것 같은데, 일단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체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고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보완을 한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면서요. 사업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또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그 특정한 광안리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환경미화를 더 투입을 해서 환경을 더 정화하고 담배꽁초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 필요하지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그 김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뭐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23년도에 시행을 하고도 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요. 또 오늘 또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또 더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더 좋은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 한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뭐 예산이 된다면은 시행을 하고, 참고로 뭐 저희들 구가 시행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금년부터 또 사상구하고 해운대도 지금 또 똑같은 사업을 부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유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611쪽에 보면 우수 저류 시설 장비 유지비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3년도, 24년도 이 예산을 쓴 거를 보면 23년도에 1,500만 원 정도를 썼고 24년에는 1,920여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 우수 저류 시설 장비 유지로 2천만 원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64쪽에 또 재난안전관리 및 점검에 보면 여기에도 수용 우수 저류시설 유지 보수비가 똑같이 이게 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 우수 저류시설, 수용 우수 저류시설 유지 보수가 이렇게 똑같은 항목이 두 군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김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우수저류가 그 기존에, 우리 예방복구에서 각종 퇴적물 처리라든가 기타 관리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 기정계에서 나중에 이원화 관리하면서 예산 편성이 지금 양쪽에 돼 있는데 500만 원 보고 그 운영비를 편성된 것은 그 우리 계단실 그 만약에 그 우수문을 열었을 때 나중에 물이 다 빠졌을 때 어떤 계단실 뭐 천장이나 바닥이 어떻게 좀 파손됐다든가 한데 수선 그리고 뭐 전동 셔터기 이런 게 또 이래 내구 연화에 되면 교체를 한다든가 그럴 때 200만 내지 300만 쓴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요거는 일원화해서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예방복구계와 기존계가 달라도 이렇게 똑같은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어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597쪽에 보면 노후 가로등주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한 대에 250만 원씩 해서 노후 가로등주를 40개를 고친다는 건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항상 내구 연한이 다 된 거를 해마다 40주씩 이렇게 바꾼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 반영 사유에도 내구 연한 5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내구 연한 5년이면 해마다 40주씩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면 여기 22년과 23년에는 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올해부터 가로등주 바꾸기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 2016년도부터 20년, 지난 20년까지 5개년 동안 그 황동 형태 그 가로등을 전부 다 스텐 형식으로 일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 노후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 150번, 200번 정도를 정비를 했는데, 그리고 22년, 23년에도 연차적으로 그 정비를 할 생각으로 그 예산 그 요구를 했을 때, 뭐 코로나 등 뭐 코로나와 관계인지 모르고 예산 사정상 조금 이래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앞에 2020년까지 노후된 걸 어느 정도 그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 있다가 원래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잘 조금 못 알아듣겠는데 코로나하고 가로등주하고가 무슨 관련인지 저도 잘 코로나 모르겠고. 가로등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예산 관계라든가 또 이런 거 좀 감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예산을 신청했으면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았으면 예산은 그대로 반영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을 했던 우리 안에는. 집행부에서 1차 기획실에서 예산 또 이래 나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고, 첫째 이유는 그 모두에 말씀드린 그 일제 정비 5년 동안 일제 정비 기간 중에 노후된 거는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봐서 별 필요성이 없다 생각해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2년도와 23년도에 노후 가로등주 교체 사업이 왜 안 되었고 올해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왜 책에는 내구 연한 5년이 다 되어서 바꾼다고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 같다라는 말씀은 조금 불충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1년도에 대대적으로 노후 가로등주 교체 사업이 있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보건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7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례를 선포합니다.